마님, 소인 3월이 문안 여쭈옵니다. 대문 밖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안방에 앉아있던 안주인의 손에서 찻잔이 툭 떨어져 깨졌습니다. 3월이는 3년 전 안주인이 두 눈으로 강물에 빠지는 것을 지켜본 여종이었으니까요. 죽은 종이 살아 돌아온 것도 기막힌데 어찌하여 하필 그날 강가에 있던 안주인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을까요? 그 여종의 귀환 뒤에는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진실이 감춰져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하룻길 떨어진 청왕홀에 이 진사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어찌나 높은지 지나는 사람이 절로 고개를 젖혀 올려다볼 정도였지요. 곳간에는 쌀가마가 그득했고 마당에는 종이 20명 넘게 오갔습니다. 주인 이 진사는 인정이 두터워 흉년이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먹였고 늦게 얻은 아들 이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겼지요. 청왕홀 사람들은 이 진사 댁을 두고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 댁 굴뚝에서 연기가 끊기는 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날일게야. 그러나 이 진사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지요. 첫 부인을 잃고 새로 들인 후처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얼굴은 곱고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속은 곳간의 곡식 한 톨까지 새는 지독한 사람이었지요. 이 진사가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면 뒤에서 이렇게 이를 갈았습니다. 저리 퍼주다가는 이 집안이 거덜나고 말 것을. 어찌 저리 셈이 없으신지. 겉으로는 다소곳이 웃으면서도 종들에게는 매질을 서슴지 않는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3월이라는 18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씨종이라 갓난아기 적부터 이 마당에서 컸지요. 얼굴이 맑고 눈매가 서글서글하여 보는 사람마다 정이 갔고 무엇보다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착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면 가장 늦게 설거지를 마쳤지요. 이 진사는 그런 3월이를 아껴 명절이면 옷감 한 필이라도 쥐어주었습니다. 3월아, 너는 종의 몸으로 났으나 그 마음씨가 어느 양갓집 교수보다 곱구나. 그러면 3월이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지요. 대감마님의 은혜가 하늘 같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이 댁에서 뼈를 묻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최씨 부인은 그 꼴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종년 하나에게 무슨 옷감이며 무슨 인정이냐며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게다가 남모르는 속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죽고 나면 이 너른 재산을 어찌 통째로 삼킬까 하는 궁리였지요. 눈에 까시는 아들 이겸이었고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3월이 또한 거슬렸습니다. 저 종년이 대감 곁에서 온갖 시중을 드니 이 집안의 은밀한 속사정까지 죄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최씨 부인은 3월이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러던 어느 해, 이 진사가 갑작스레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곧불인가 싶었으나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약을 지어 먹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최 씨 부인이 손수 달인 약을 먹은 뒤로 이 진사의 기력이 유난히 더 빠르게 시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허나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주인이 지아비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만 여겼으니까요. 죽음을 예감한 이 진사는 어느 밤 3월이만을 머리맡에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3월이의 손에 꼭 쥐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3월아, 이 안에는 이 집안의 재산과 함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적혀 있다. 큰 화가 닥치거든 그때 펼쳐보아라. 그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 겸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3월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종이를 품 깊이 감추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종인 자신에게 이런 것을 맡기시는가. 3월이는 그 뜻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광경을 문틈으로 엿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씨 부인이었지요. 저 종년에게 대체 무엇을 은밀히 건네는 것인가. 최씨 부인의 두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머리는 최 씨 부인의 매서운 감시를 받게 되었지요. 최 씨 부인은 종들을 시켜 사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사머리가 잠든 사이 그 방을 몰래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머리가 그 종이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 좀처럼 손에 넣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 뒤 이 진사가 끝내 눈을 감자 최 씨 부인은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곳간 열쇠를 모두 거두어 드리고 종들을 어떤 이는 매질로 겁주고 어떤 이는 제물로 구슬려 제 편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심요살이하는 이겸을 두고 몹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상중에 술과 계집에 빠져 지낸다더라. 어찌 저리 불효막심한 자식이 다 있는가.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이겸은 아버지 무덤계 움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며 슬픔 속에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이 하도 그럴듯하게 지어내니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어진 이 진색에 어찌 저런 못난 아들이 났을까 하며 혀를 차는 이가 나날이 늘어갔지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사머리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마님께서 어찌 저리 없는 말을 지어내시는가. 사머리는 최 씨 부인의 뒤를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소름 돋는 말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최 씨 부인이 낯선 사내와 속삭이고 있었지요. 사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 아이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은 모두 마님 차지가 되지요. 심요살이하는 산속이라면 사람 눈도 없으니 감쪽같이 처리하기에 그만입니다. 이어 최 씨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럼 일을 서두르게. 3년상이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하네. 사머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감마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삼월이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밤을 새워 고민했지요. 관계 알린들 종년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마님이 아니라 잡아떼면 도리어 내가 무고죄로 끌려갈 것이 아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를 태우던 삼월이는 결국 직접 산속 움막의 이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산을 오른 삼월이는 이겸에게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사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해치려 하시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하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이겸도 사머리가 엿들은 말을 낱낱이 전하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아무리 계모라 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을 노리겠느냐 하던 이겸의 목소리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사머리가 산을 오르는 것을 누군가 보고 최 씨 부인에게 고한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일이 새어나갔음을 직감하고 이참에 둘을 한꺼번에 없애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두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 고을 외곽의 깊은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한밤중이라 인적이라고는 없었고 검은 강물만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도련님을 해치지 마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사머리가 울부짖었지만 사내들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겸을 강물로 밀어 넣으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사머리가 마지막 지혜를 짜냈습니다. 잠깐, 대감마님께 받은 귀한 문서가 있소. 이 집안 재산이 모두 적힌 것이니 그것을 줄 터이니 도련님만은 살려주시오. 재산이라는 말에 사내들이 잠시 멈칫했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머리는 이겸에게 바짝 몸을 붙여 재빨리 귓속말을 했습니다. 소인이 저들의 눈을 돌릴 터이니 그 틈에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달아나소서. 부디 살아남으셔야 하옵니다. 도련님이 살아 계셔야 대감마님의 원한도 풀 수 있사옵니다. 그러고는 사머리가 벌떡 일어나 강가를 따라 내달렸지요. 자, 문서가 탐나거든 나를 잡아보시오. 사내들의 시선이 온통 사머리에게 쏠린 그 찰나. 이겸은 손목을 올가맨 밧줄을 이로 물어뜯어 풀고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하는 소리에 사내들이 뒤늦게 강으로 달려들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이겸은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물살을 타고 아래로 떠내려갔습니다. 붙잡힌 사머리는 사내들 손에 강물로 거칠게 떠밀렸습니다.
이 종년이 감히 우리를 우롱해 몸이 검은 물속으로 풍덩 잠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뒤에야 사내들은 자리를 떴지요. 그들은 최 씨 부인에게 돌아가 고했습니다. 마님, 둘 다 강물에 넣었사옵니다. 도련님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종년도 가라앉는 것을 보았으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잠들었지요. 눈엣 가시가 모두 사라졌으니 이제 이 집 재산은 온전히 제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최 씨 부인은 이겸이 상중의 행실이 나빠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사머리에 대해서는 그저 종년 하나가 도망쳤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청항 올 사람들도 차츰 두 사람을 잊어갔지요. 이 진사댁의 너른 재산은 온전히 최 씨 부인의 차지가 되었고 최 씨 부인은 안방마님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몰랐지요. 그날 밤 강물에 빠진 두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사머리가 어찌 살아남았는지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사머리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대감마님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도련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해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사머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살에 몸을 맡겼지요. 얼마나 떠내려갔을까요? 사머리의 몸이 강 하류의 어느 모래톱에 걸려 겨우 멈추었습니다. 마침 그 강가를 새벽마다 거니는 노인이 있었으니 벼슬에서 물러난 김참판이었지요. 김참판은 모래톱에 쓰러진 사머리를 발견하고 종들을 시켜 제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살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던 사머리는 며칠 뒤 겨우 정신을 차렸지요. 정신을 차린 사머리가 김참판 앞에 엎드려 그동안의 일을 눈물로 아뢰자 김참판은 크게 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독한 일이 다 있단 말이냐. 어진 이 진사의 집안이 그 지경이 되었다니. 김참판은 본디 이 진사와 안면이 있던 터라 더욱 마음이 움직였지요.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말라 일렀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는다. 최 씨 부인의 세도가 만만치 않으니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너는 내 집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거라. 김참판은 사머리를 종이 아니라 제 식솔처럼 대했습니다. 야무진 손끝과 착한 마음씨를 아껴 글도 가르치고 예법도 가르쳤지요. 세월이 흐르며 사머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종의 티를 벗고 어엿한 교수처럼 행동거지가 반듯해졌고 문서를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으며 세상 이치에도 밝아졌지요. 그러나 사머리의 가슴 속에는 단 하루도 식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감마님의 원한과 도련님의 생사였지요. 사머리는 김참판의 도움을 받아 이겸의 행방을 3년 동안 끈질기게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강하류의 어느 어촌 마을에서 3년 전 강물에 떠내려온 젊은이를 거두어 살린 어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사머리가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과연 그 젊은이는 이겸이었습니다. 이겸은 어부의 집에서 신분을 숨긴 채 고기를 잡으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만을 기다려 온 것이었지요.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사머라, 네가 어찌 살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고는 굳게 다짐했지요. 이제 함께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준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사머리는 김참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청항올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3년을 기다렸으니 때가 되었사옵니다. 김참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운 비단옷 한 벌을 내주었지요. 종의 행사액으로는 저들이 우습게 볼 것이니 규수처럼 꾸미고 가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또에게 보낼 서찰 한 통도 함께 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강물에 빠져 죽었다던 여종이 비단옷을 걸치고 옛 주인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 두 눈에는 슬픔 대신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머리가 대문 앞에서 안주인을 부르고 최 씨 부인의 손에서 찻잔이 깨진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지요. 마당으로 나온 최 씨 부인은 비단옷 입은 사머리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사머리가 아니냐? 어찌 살아서? 사머리는 잔잔히 웃으며 답했지요.
마님, 소인이 이제야 돌아왔사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그 서늘한 미소가 어찌나 소름 돋던지 최 씨 부인은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감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이 집 문 앞에 나타나느냐. 여봐라, 저 수상한 것을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사머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소인을 내쫓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3년 전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녕 모르신다 하시겠사옵니까?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켜보던 종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사머리가 살아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3년 전 강가의 일을 들먹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일이 커질까 두려운 최 씨 부인은 억지로 사머리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는 대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자 최 씨 부인은 짐짓 위엄을 부리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네가 발을 헛디뎌 빠진 것을 어찌 애먼 사람을 잡느냐. 사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마님이 보내신 사내들이 소인과 도련님을 강물에 미는 것을 소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자들의 얼굴도 그날 마님이 하신 말씀도 아직 생생하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머리가 그날 밤의 일을 이토록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랜 안방마님의 술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지요. 내 인연, 종년 주제에 감히 안주인을 모함하느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는 무고죄로 곤장을 맞을 것이다. 여봐라, 저 요망한 것을 끌어내 광에 가두어라. 종들이 우르르 달려드는 순간 사머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사옵니까? 최 씨 부인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지요. 그것은 3년 전 이 진사가 사머리에게 은밀히 건네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사머리는 강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그것만은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이 아직도 저 종년의 손에 있었단 말인가. 이리 내놓아라. 그것은 이 집안의 것이다. 최 씨 부인이 달려들었지만 사머리는 재빨리 몸을 피해 문서를 도로 감추었지요. 대감마님께서 큰 화가 닥치거든 펼쳐보라 하셨으니 소인은 이미 그 안을 낱낱이 보았사옵니다. 그 문서 끝에는 최 씨 부인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후처의 악한 마음을 진작 꿰뚫어 보고 가장 값진 전답의 원본 문서를 따로 감추어 두었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이 삼킨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의 절반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그 종이에는 최 씨 부인이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재물을 노리고 저지른 일들이며 이 진사댁에 들어와 곡간의 곡식을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내력이 날짜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진사는 자신의 병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최 씨 부인이 손수 달인 약을 먹은 뒤로 기력이 급격히 시들었다는 사실까지 적어두었지요. 인자한 얼굴 뒤에서 이 진사는 안주인의 행실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어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눈이 밝은 법이었지요. 사머리가 그 죄상을 조목조목 짚어나가자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을 썼지요. 그까짓 종이 한 장을 죽은 사람이 적은 것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문서 하나만으로는 최 씨 부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사머리는 그것까지 미리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지요. 이리 오너라. 청왕올 이 진사댁에 관계서 나왔다. 고을 사또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에는 김참판이 서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청왕올로 오기 전 김참판의 서차를 들고 미리 사또를 찾아가 이 일을 낱낱이 알려두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듣거라. 3년 전 이겸과 사머리를 강물에 던져 죽이려 한 죄, 그리고 이 진사의 재산을 가로챈 죄로 너를 잡으러 왔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사또, 이것은 모두 저 종년이 꾸민 모함이옵니다. 바로 그때 대문으로 또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최 씨 부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지요. 다름 아닌 이겸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진사의 하나뿐인 아들이 3년 만에 살아서 그 마당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겸과 사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겸이 사또 앞에 나아가 아뢰었지요. 사또, 소인이 바로 이 진사의 아들 이겸이옵니다. 3년 전 그날 밤 계모 최 씨 부인이 보낸 사내들이 소인과 사머리를 강물에 던진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이옵니다. 청항올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이 무심치 않다며 입을 모았지요. 최 씨 부인을 도운 사내들도 각기 벌을 받았고 그동안 이겸을 헐뜯던 자들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겸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원한을 풀어드렸사옵니다. 못난 아들이 3년을 숨어 지내며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르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진 마음으로 이 집안을 지키겠나이다. 곁에서 함께 절을 올리는 사머리의 등을 무덤게 부는 바람이 마치 이 진사의 대답인 양 따스하게 스쳐갔지요. 이겸은 목숨 걸고 자신을 구하고 3년을 하루같이 원한을 풀기 위해 애쓴 사머리를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사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네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은 그 어떤 규수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사머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사했지요. 그 후로 이겸은 아버지 이 진사가 그러했듯 어진 마음으로 고을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먹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왔지요. 청안골 사람들은 죽은 이 진사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하다며 이겸을 칭송했습니다. 사머리 또한 그 곁에서 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살피며 살았지요.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낮고 서러운 이들을 어루만지며 살아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종년이 사실은 이 집안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이야기는 청항올에 오래도록 전해졌지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걸친 옷이나 타고난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지켜낸 의리에 있다는 것이지요. 비단 옷을 걸쳤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요. 종의 옷을 걸쳤다 하여 천한 것이 아닙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마님의 자리에서 온갖 부귀를 누렸으나 마음이 악하여 끝내 모든 것을 잃었고 사머리는 천한 종의 몸이었으나 마음이 곧고 의로워 마침내 진실을 밝히고 존경을 받았지요. 또한 악한 일은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억울한 진실은 물에 빠뜨려도 끝내 떠오르는 법입니다. 최 씨 부인은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 진실까지 함께 묻으려 했으나 그 진실은 3년 만에 되살아나 그녀를 심판했지요. 부디 이 이야기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든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를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